일본 언론이 패닉에 빠진 이유의 젠슨 황 4박 5일 한국 방문의 충격적 의미. 젠슨 황이 일본을 건너뛰었습니다. 단순히 일정이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대만에서 TSMC와 폭스콘, 경영진을 만난 직후 곧장 한국으로 넘어와 4박 5일을 머물렀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을 잇따라 만나며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로보틱스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구체적인 공동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지금 일본 IT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니케이를 비롯한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출장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에 일본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한국과 일본이 AI 시대에 어떻게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두 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홍대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인 만찬을 가졌고, 시민들에게 바나나 우유를 직접 나눠주며 대중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프로야구 시구에도 나섰고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도 참여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찾아가서는 학생들에게 직접 사인을 해주며 엔비디아가 추진 중인 한국 R&D 센터의 인재 확보에도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이 아닙니다.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깊게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협력의 내용도 놀랍습니다. 엔비디아와 SK그룹은 2027년까지 AI 팩토리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존의 HBM 공급을 넘어 AI 기반 반도체 설계와 생산 자동화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공개했고, LG와 현대차, 두산 같은 전통 제조 강자들도 로봇과 피지컬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주목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 AI 시대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됐다는 점입니다. 반면 일본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 일본 IT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AI 기업들이 일본을 찾고는 있지만 공동 개발 파트너라기보다 서비스를 판매할 시장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다시 말해, 일본은 AI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AI를 사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감은 사실 이번 방문 이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올해 3월 열린 엔비디아 GTC 2026 행사에서 젠슨 황은 AI 시대를 이끌어갈 AI 네이티브 기업 103곳을 발표했습니다. 오픈AI, 엔트로픽, xAI, 미스트랄 AI, 코히어 등 미국과 유럽, 중국의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 기업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니케이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 기업이 사실상 없고,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규모도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반도체 생태계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인 H100과 B200 시리즈에 탑재되는 HBM의 상당 부분을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이 한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파트너로 만든 결정적 이유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과 대만에 주도권을 내준 뒤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키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AI 가속기의 필수적인 HBM 분야에서는 아직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TSMC 공장 유치와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에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절박한 시도입니다. 소프트웨어와 AI 모델 개발 역량 측면에서도 두 나라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한국은 네이버가 독자적인 초거대 AI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하고 운영 중이며 카카오, KT, LG AI 연구원 등도 자체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업스테이지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AI 벤치마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미국이나 중국의 최전선 AI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자국어 특화 AI 개발과 산업 응용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일본도 사쿠라 AI나 소프트뱅크의 AI 투자 같은 움직임이 있지만 글로벌 AI 경쟁의 전면에 내세울 만한 모델이나 플랫폼은 아직 부재한 상황입니다. 데이터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속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바탕으로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수억 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팩스와 도장 문화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관행이 여전히 산업 곳곳에 남아있고 디지털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입니다.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행정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데이터 생태계는 아직 한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재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공계 중심의 교육 문화와 높은 수학 역량을 바탕으로 AI 연구 인력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 연구소와 기업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AI 연구자의 수도 상당합니다. 젠슨 황이 서울대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인재 확보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공계 인재의 기초 역량은 탄탄하지만 실리콘밸리나 글로벌 AI 기업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현상과 일본 내 AI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AI 시대에 일본이 엔비디아 같은 선도 기업의 고객으로 남을지 아니면 진정한 파트너로 도약할지는 앞으로 일본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요. 이 말은 비단 일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산업이 반도체를 넘어 국가 경쟁력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지금 어느 나라가 혁신의 중심에 서고 어느 나라가 소비시장으로 밀려나느냐가 향후 수십 년간의 경제적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흐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낙관하기엔 이릅니다.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의 AI 모델 경쟁력은 여전히 비기에 크게 뒤처집니다. AI 반도체 설계 역량도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도 여전합니다. 파트너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자체 AI 기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젠슨 황이 한국을 찾아와 악수하고 사인해주는 동안 그 다음 단계는 한국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젠슨 황의 한국 방문과 일본 패싱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AI 시대의 파트너십은 과거의 산업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깊게 협력하고 더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느냐로 결정됩니다. 한국이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 대기업의 협력 계약을 넘어 AI 생태계 전체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스타트업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규제 환경을 혁신 친화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강점을 소프트웨어와 AI 모델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한국이 AI 시대의 진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